미국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일본 여행 금지를 자국민에게 권고했습니다. 2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개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의 외국 여객기 강제 착륙 조치에 유럽연합 EU는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은 참 난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하루에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총리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을 여행 금지국에 포함을 시켰네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일본을 기존 여행 경보 3단계인 여행 재고에서 4단계인 여행 금지로 상향 조치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한 건 일본의 코로나19 대유행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여행 금지 권고가 2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개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4천 명대까지 늘고 있으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세 번째 긴급사태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런 확산세에도 올림픽 개최 강행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역시 각국의 우려에도 올림픽 개최를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자국민의 여행 금지 국가로 분류한 나라는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을 비롯한 150여 개국에 달합니다. 한국은 2단계 강화된 주의, 중국은 3단계 여행 재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옛 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 국가 벨라루스가 이 대통령이 야권 운동가를 체포하려고 여객기를 강제 착륙시켜서 충격을 줬는데요. 유럽연합 EU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임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임시 회의에서 벨라루스 여객기가 영내 영공을 비행하고 공항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제 제재안에 합의했습니다. EU 정상들은 벨라루스 고위 관리를 추가로 제재하고 벨라루스 기업을 더 광범위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내 항공사에 벨라루스 상공 비행을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재안에는 벨라루스 정부에 체포된 야권 인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 이번 사건을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이 야권 인사 라만 프라타셰비치를 체포하기 위해 그가 타고 있던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해 리투아니아 빌누스로 향하는 여객기를 전투기까지 동원해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공항에 강제 착륙시킨 사건입니다. 이유는 지난해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루카셴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탄압을 이유로 루카셴코 대통령을 포함해 벨라루스 인사 88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유엔도 벨라루스의 외국 여객기 강제 착륙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뻔뻔한 모욕이라고 비판했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네, 벨라루스 관련된 사태로 인해서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외교관 추방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이번 사건이 발트해 연안국 중 한 곳인 라트비아와 또 벨라루스 간의 외교관 상호 추방 사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외무부는 라트비아 대사와 대사관 직원 모두에게 벨라루스를 떠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맞서 라트비아도 자국 주재 벨라루스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을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나라에서 외교관이 추방되는 일이 벌어진 건 앞서 라트비아 리가의 한 호텔 앞 국기 개항대에 걸려있던 벨라루스 국기가 내려지고 대신 벨라루스 야권의 저항 운동을 상징하는 깃발이 걸리는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초 리가에서 열리는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대회에 참가하는 각국 선수들이 묵고 있는 호텔 국기 개양대는 벨라루스를 포함해 모든 참가국의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라트비아 외교부와 리가시 의회의 결정으로 벨라루스 국기가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라루스 민스크 주재 라트비아 대사는 벨라루스 국기 교체가 벨라루스의 여객기 강제 착륙 조치와 또 야권 인사 체포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트비아의 리가 시장은 국기 교체가 벨라루스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지지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 열리는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대회는 당초 벨라루스 민스크와 라트비아 리가 두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벨라루스의 대선 부정 논란과 전국 혼란으로 민스크는 개최권을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에는 미국과 러시아 관련 소식인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다음 달에 유럽에서 첫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의 안보 수장이 만났습니다. 사실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기도 했었잖아요. 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살인자라고 부른 뒤에 급속히 경색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연방기관을 해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했습니다. 러시아도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들을 쫓아내면서 냉전 때보다 사이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 안보수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동하며 두 나라의 관계 정상화가 두 나라 이익에 부합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백악관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부장관과 러시아의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번 회동이 계획된 미러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 이렇게 말했고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접촉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가운데 열린 것으로 최근 두 나라 외무장관 회동에 이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유럽에서 첫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지만 시기와 장소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스위스 현지 매체가 두 정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회담을 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내용인데 이 코로나19 기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도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19가 기원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봄에 세계보건기구가 현장 조사를 다녀왔는데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될 가능성은 좀 극히 낮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미국의 감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이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확신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미국 정부의 비공개 보고서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의 감염병 권위자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한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파우치 소장은 한 행사장에서 여전히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확신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사실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것과 관련해 확신이 없다며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스콧 고틀리브 전 식품의약국 FDA 국장은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실에서 유출됐다는 정황 증거가 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같은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크게 확산한 뒤 지금 정도의 시점에는 그 질병을 발원한 동물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19는 아직까지 동물로부터 기원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구실에서 유출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정황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보고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원 3명이
2019년 11월쯤 코로나19와 일치하는 증상으로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때는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퍼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